응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사실. 일단 우리 쌤부터 할까요? 자기소개 네. 기본적으로 네, 어떤 누구다라는 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인문예술공간점의 공간지기이고요. 소설을 쓰는 이희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순수문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획 쪽으로 밥벌이 하다가 몇 해 전에 여기 만수시장에서 독립책방 시방 운영했던 이수인이고요. 지금 이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인문예술공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어도 상관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간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곳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1층은 제가 할게요. 일단 1층 나눠서 있고요. 저희는 1층은 주로 이제는 판매랑 구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층에 책 같은 거가 아니지. 책과 소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층은 네, 저는 이제 2층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좀 나눴어요. 1층, 2층을. 그래서 1층은 이게 뭐 책을 판다든지 뭐 굿즈를 판다든지 소품을 판다든지 뭐 그런데 이제 주로 책을 팔고요. 그 2층은 그 저희가 공간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공간 대여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또 그림 그리는 모임이라던가 그림 책을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책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글도 쓰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2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2층은 이제 보통 이제 강연하고 공연하고 전시 모임이 주가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서점 겸 네. 또 문화 공간이기도 한 우리 이 인문예술공간점의 네. 장점은 뭘까요? 선생님 보시겠어요? 각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저희가 이제 2층 좀 작지만 2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층은 이제는 사람들께 드나들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2층은 독립된 공간으로 있어가지고 모임하기에는 되게 한적하고 고요하고 독서하기도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책을 구입하고 2층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가끔 오는 손님들이 책을 사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과자도 먹고 귤도 먹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2층입니다. 일단 독립서점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적게 됐나요? 그때 갑자기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책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모임도 해야 되는데 모임을 꾸리기에는 제가 만약에 애를 낳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접는 게 맞는 것 맞았어요. 그때부터 네. 쭉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 독립서점이었어요?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글과는 늘 가깝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과 글 그리고 그러다 이제 제가 취업을 그때 문화기획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쪽 일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때 당시에 독립서점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독립서점 하는 일들 보니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 같고 좋아하는 일들 같아가지고 계속 독립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동네에서 선생님 실제 창작하시는 입장에서도 독립서점 최근에 좀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반가우시죠? 그렇죠.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책을 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데 그것보다 그거를 할 수 없어서 책을 가까이서 하고 싶은데 그냥 동네에서 책방에 가면은 거기 제가 원하는 책을 뭐 예약을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 공간을 자주 가면 그 공간에서 주는 그 어떤 느낌들이 그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느낌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이 또 그걸 원하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수인 씨하고 만난 지는 한 15, 16년 돼요. 그래서 그 문화기획을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독자로서 그때는 참여를 했었고 쭉 알다가 그 때때로 같이 만나고 뭐 차 마시고 하다가 그 독립책방 시방을 하는데 와봤는데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은 작은데 너무 잘 끓이고 있어가지고 구경도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해서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애가 조금 큰 후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봄부터 만나가지고 또 여름 거쳐서 가을에 이제 여기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서점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공간에 대한 이름을 짓는데 좀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저는 이제 해봤던 분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글과 접했던 분이시니까 그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그리고 저보다는 솔직히 일을 좀 많이 하고요. 저는 뭐 욕심이라면 저 2층에 저희 공간에 와서 조용한 데서 글을 쓰는 게 실은 제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유 이게 잡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자고 나면 뭐 채워놔야 되고 뭐 책 주문해야 되고 뭐 소품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런 걸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독서 모임하고 글 쓰는 거를 주로 좀 하고 싶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 서점을 실제로 또 해보셨으니까 더 잘 느끼시겠지만 요즘 이제 네. 서점이 갖고 있는 역할이 단순히 책만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역에서 혹은 어떤 더 작은 동네에서 책방이 갖고 있는 역할, 네. 그 독립서점이 갖고 있는 역할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공간 자체는 이제 생활 밀착형 공간이 돼가지고 오가면서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책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구경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분들한테 오가며 쉽게 들를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늘 거의 문학을 꿈꾸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서적으로 좀 발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공간, 늘 이제 머무는데 머물지만은 다가가는 공간. 그리고 이제 저희 인문예술 공간 점이 어떻게 보면은 점이 되게 쓰임도 많고 의미도 다양한 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저마다의 쓰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점은 책과 사람을 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은 이제 저희의 연결인 거예요. 사람과 우리와 그리고 책 그리고 공간 이제 면이 돼가지고 이게 공간적인 의미로서는 점이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찾는 그런 그래서 사랑방 공간. 예. 좀 덧붙이자면 네네. 점으로 시작해서 네. 선을 만들고 사람과의 그래서 그 선이 또 점점 넓어져서 면이 되고 이제 면이 점점 넓어져서 어떠한 유기체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그런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점이라고 여기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특정한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틀은 그 인문학 그런 예술 공간 또 음악 미술 문학 이런 것을 어우르는 그런 예술 공간을 저희가 지향하자고 해서 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또 그냥 채널에 뭐 넋두리처럼 최근에 그냥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2월 달 작년부터 해서 참 뭐 좋게 표현하면 다이나믹이지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서 다이나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새해 바로 앞두고 정말 큰 사고도 있기도 하고 살짝 저도 멘붕이 좀 왔었거든요. 현타가 좀 오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 내가 유튜브에 뭔가 만들어 보려고 기획하고 내가 글 쓴다고 내 생각 풀어놓는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게 내가 사치인가? 네. 그런 생각도 문득 들다가 그럼 요즘 같은 시대의 서점은 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창작하시는 입장에서 요즘 같은 시대, 뭐 사실 언제나 사실 쉽지만은 않은 시대이긴 했지만 정말 이 말 상식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이 하는 역할, 작가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글쎄요, 그거 뭐 작가도 이제 자기 장르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글쎄 저는 작가는 이런 혼란한 시대, 그리고 지금 뭐 영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또 우리는 한글로 글을 쓰잖아요. 한글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한글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작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맞춤법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뭐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지금 문해력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단숨에 올라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경제력 이런 거는 우리의 이제 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 문화의 어떤 저변이라든가 그 문화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다져지면서 올라가는데 그 예술 분야에서 그래도 미술이나 음악은 그래도 어느 수준에까지는 정점에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문학은 그러지 않아서 항상 그 예술 분야에서도 좀 전전긍긍했는데 그래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다고 그래서 정말 무척 기뻐했죠. 그리고 뭐 저희는 뭐 작가들은 그분이 어떤 경향이보다는 예술 작품으로서 그 작품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렵죠. 책도 안 팔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대에 정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지만 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또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이 작가의 뭐 소명이라고 그럴까? 뭐 저는 열심히 쓰지 않아서 좀 그렇고 저는 글을 좀 늦게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다 키우는 다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좀 늦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든 요즘 시대에는 나이가 상관은 없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노력만 하면 예술 분야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학은 또 돈이 들진 않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됐고 또 인문학 중에서도 좀 문학의 정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든 글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걸 어떤 행위를 글로써 풀어야 그것이 어떠한 주의나 어떤 것이 남는데 그래서 그 글이 중요하고 글은 그래서 예술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발현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방이 동네 책방이 특히 그 최후의 보루랄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방에서 요즘 그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동네에 독립 책방들이,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쌤은 어떠세요? 아까 이제 그 문화 공간으로서의 책방이 가지는 이렇게 머무는 공간이자 한 그 변화되는 공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글은, 책은, 서점은 어떤 역할일까요?
PD님 말씀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 혼란한 시대에 무슨 글이 들어오고 공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상황이 복잡할 때는 글이 안 읽혀요. 그러다가 글 놓은 지도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글도 놓아버리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책방은 어떤 시대가 됐든 늘 책을 갖고 있는 공간인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되게 이런 시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소중해요. 되게 귀중한 분들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부러 찾아와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 이런 시국이라도 책방은 그래도 늘 제자리에 있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있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는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시국이 어떻든 간에 어쨌거나 버텨야 되는 공간이고, 또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촛불이 그게 자기의 표현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의 책이 촛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되게 네. 네, 오히려 저도 좀 혼란스러웠던 느낌을 잡아주세요. 글쎄, 요거 아주 정리를 잘 하셨네. 저도 막 여기 오니까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 무슨 말 하는지. 사실 이 카메라 앞에 아우, 저는 항상 예. 뒤에 있어서 앞에 있으면 또 되게 느끼. 정리가 기승전결이 안 오는 뭐나 아까 무슨 얘기 했나 막. 저희 신랑도 PD 하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인터뷰 하면서 못하는 분들 있으면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 그리고 저희가 바빠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봐.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집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더 네. 좋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근데 서점이 그래도 이제 사실은 장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먹고 살만 하신가요, 서점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거는 저기를 해야겠다. 좀 녹화하셔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됐고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또 몇 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임신했던 아기가 웬만큼 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간 데다가 아직도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저도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기투합을 해서 이걸 하면서 저희가 한 약속은 빨리 가지 말자, 급하게 가지 말자, 천천히 느리게 가자. 일단 저희가 목표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희가 일한 만큼의 것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자. 그러면은 오래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아직은 무보수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 오픈한 지 한 개월도 안 됐어요. 정식으로 한 지 한 달. 한 달. 네,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1월 16일 하면서 한 달이 안 됐어요, 실은. 수익 구조를 거기 가기가 아직은 욕심인 시기예요. 우리 공간 네.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어떤 것 좀 이렇게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바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책을 이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공간에 들어서면은 책에 흥미를 느끼고 한 권 정도는 사갈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강 작가에게 참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는 게,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뭐가 새로 생겼네 하면서 구경 오시는 분들이 여기 한강 작가 책 있네. 한강 작가 책 있는데 나는 이거는 없네. 아직 안 읽어봤는데 어떤 거 읽을까요? 하면서 솔직히 한강 작가의 책을 많이들
사가셨어요. 그래서 고맙죠. 뭐 국익을 높인 것도 고맙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독립서점을 작은 서점을 냈는데 한강책이 마침. 그런 대로 마침 자주 팔려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주변에 실제로 독립서점을 또 다른 시방이라는 서점을 하셨었고 네. 인천에도 독립서점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도 엄청 많이 네, 있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독립서점 있으실까요? 우리 서점 말고도? 전 사실 지금 없어진 서점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딘데요? 예전에 실방하기 직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해안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시크릿 가든에서 갑자기 장소가 확 나타나는 것처럼 회원 책방이라고 있었어요. 딱 되게 제주도스러운 건물에다가 허름한 건물에다가 바로 앞에 해안이 있고 근데 그 서점이 무인 서점이었는데 무인 서점인데도 들어서는 순간 와 어떻게 이런 공간이 다 있지? 그러면서 제가 진짜 책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는 곳이 거기였거든요. 거기 아니면 저는 이제는 연남동에 서점 리스본이라고 있어요. 라디오 작가 정현주 작가님이 하시는 곳인데 전에 오픈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장윤주 모델 배우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몇 명 소규모로 참가자 있고 피아노로 연주하시면서 노래도 해주시고 같이 토크도 하시고 했는데 그 자리가 너무 감명 깊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공간 꾸려서 이렇게 뭐 작가나 이런 분들 모시고 프로그램 좀 운영해보고 싶다. 내 공간에서 그런 꿈을 품었던 그 시간을 서점 리스본에서 가졌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되게 건재하고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저는 서점 리스본 추천하고 싶어요. 쌤은 어떻게 추천하고 싶은 서점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사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좀 많이 해버릇했어요. 그리고 어디 뭐 책방을 뭐 찾아서 어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뭐 동료 작가들이 북토크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가서 북토크 참여 같이 하면서 그 서점을 보는 게 그냥 그게 다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디를 추천한다 이렇게 할 만한 곳은 아직은 없네요.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돌아다니지를 않아서요. 그러면 책을 많이 보시니까 혹시 최근에 이제 독립출판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뭐 기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있지만 독립출판으로 나온 책 중에 혹시라도 최근에 좀 보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거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제 책도 독립출판으로 나왔는데 제 책 선전해요? 해도 되죠. 제 책은요. 이거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거는 이거는 작년에 나온 저희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세계 여러 나라를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명 깊었던 곳 이런 것을 그 제재로 해서 소재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청라일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호응도 그런 대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2쇄까지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님이 윤은명 소설가 계시잖아요. 윤은명 소설가 애제자이기도 하세요, 선생님이. 네. 애제자로 애제자죠. 애제자. 어떤 책인데요? 이건 청라일 쪽으로라고 그래서요. 여기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집이죠. 단편 소설집. 그렇습니다. 청라일은 그 이집트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여행을 가서 좀 어떠한 사건, 국내랑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좀 나를 각성한다 그럴까, 자성한다 그럴까, 나를 찾는 그런 여행을 소설화 시켰습니다. 형성화 시켜서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들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오사카의 시계가 있는데 오사카의 시계를 먼저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재밌게 써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작가의 책도 팔려서 독자하고 만나야 어떤 접점이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 책을 쓴다는 게 어떤 때는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제 길은 제가 가야죠. 팔리건 안 팔리건 제 길은 제가 가고 저의 저의 어떤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가야죠. 따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먹고는 살만해요. 실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 재미를 따라가는데 솔직히 재미란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제 책을 읽고 재밌다고 그런 분도 몇몇은 만나서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너무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또 나뉘어져 있으시니까 먼저 책방지기로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좀 해 나갈 것인지 각오의 말씀. 이젠 책은 꾸준히 채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빈자리는 채우고 또 채운 자리는 비워지면서 그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임을 아직 못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원 사업도 많이 이제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랑 글쓰기, 필사 이런 기본적인 책방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저희도 곧 꾸릴 예정이에요.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는 작가와의 만남, 토크쇼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 같은 것도 열고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좀 공간 좀 많이 대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공간지기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간을 또 꾸려 나가실 것인지. 그건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공간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같이 한마디씩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어쨌든 마지막 끝판입니다. 우리 인문예술공간 점에 와서 많이도 이렇게 즐기시고 많이 문화도 향유하시고 가시라고 마지막 한마디. 여기서 해 혼자. 저하고 선생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랑 예술이란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특히 인문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인 건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문학이랑 예술 같이 이 공간에서 함께 즐기고 인문학과 예술 가지고 같이 재밌는 일 좀 벌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요. 인문학은 인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학이 인문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묵직하게 했나 봐. 묵직했어요.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